현대차, 기아, 비전 3D 분석셀 신유진 매니저입니다. 다중 센서 퓨전을 활용한 3D 오브젝트 생성 기술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내부 공장, 라인 또는 외부 다양한 곳에서 대형 화물 혹은 대형 물체에 대해 자동적으로 길이, 높이를 계측하고 볼륨을 측정해야 하는 니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화물의 정확한 부피, 이를테면 워터 볼륨, 화물의 변의 길이와 높이 같은 것들을 현장이 아닌 원격지에서 알고 싶다는 것들과 이를 관리하는 가상 환경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등의 니즈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대형 화물과 똑같은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다양한 비전, 3D 센서들을 활용하여 실제 대형 화물과 똑같은 3D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확한 3D 오브젝트 생성이라는 목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정확한이라는 단어가 각자 바라보는 뷰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센서를 많이 달면 달수록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데이터 생성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니즈들도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몇 가지의 지표의 상한선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었는데요. 첫 번째로 부피 오차는 5% 이내에 들 것, 두 번째로 전체 알고리즘 러닝 타임이 10초 이내일 것, 마지막으로 최소의 센서로 최대의 시각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을 목표로 수많은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핸들링해야 하는 3D 데이터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생소한 태스크로 생각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3D 물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그 데이터의 종류 또한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분석에 자주 쓰이는 3D 데이터들을 대표적으로 뽑아보면 포인트 클라우드, 복셀, 그래프, 메시 등이 있는데, 센서에서 바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와 복셀 정도이고, 디테일한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는 나머지의 표현형들은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생성해내야 되는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데이터형이 메시일 텐데요. 이 메시는 사람이 되었건 알고리즘이 되었건 이것을 가공해내는 절차를 따로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한다면 보통 그 작업을 3D 모델링이라고 표현하고, 알고리즘이 수행한다면 3D 메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하며 시각화 수준이 모델링 된 것처럼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복셀 이상의 데이터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공면체의 정확한 볼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워터타입 형태의 메시로 생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워터타입 메시를 생성해내는 3D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때 워터타입 메시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리지 않은 물 셀 틈 없는 연결 구조를 가진 메시를 의미합니다. 이전 설명에서 3D 데이터의 종류와 저희가 왜 메시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메시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 주 재료들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기술에 가장 적합한 센서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들의 특징을 실험해 보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센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는 빛을 쏴서 반사되어 다시 수집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추정합니다. 이 센서의 특징은 측정 영역이 타 센서에 비해 넓고 3D 센서 중에 단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코드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의 개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위치가 아닌 센서를 이동하면서 측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일이나 모터 등의 부수적인 장치를 활용해야 하므로 가격이 더 들어가게 되고 제어해야 할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동을 해야 하는 특징으로 측정 속도 역시 느려지게 됩니다. 정확도 측면에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게 되고요. 특정한 신호에 대해서 불안정한 신호의 차이들, 즉 튀는 점들을 지터라고 하는데 라이더는 지터가 심하고 밀도와 균질성이 떨어지는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수집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3D 포인트 클라우드 수집 센서로는 3D 뎁스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3D 뎁스 스캐너는 스테레오 비전 기술과 레이저 패턴 코드 방식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스캐너 양쪽에는 그레이스케일 카메라가 2대 달려있고 각 카메라에서 그리드 모양의 레이저가 조사되어 그 패턴의 굴곡을 읽어 뎁스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센서의 특징은 라이다에 비해 측정 속도가 빠르고 포인트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교하고 빠르면 비싼 게 당연하겠죠? 라이더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에 비해 측정 영역이 다소 제한적이며 널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센서 중에는 비전 카메라도 있습니다. 사실 비전 카메라는 그 자체로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RGB 채널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수집할 수 있는 센서이고 이 데이터는 용량으로 따져보면 포인트 클라우드에 비해 데이터 사이즈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 비전 카메라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멀티뷰 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포인트 클라우드, 뎁스, 복셀 등을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알고리즘을 의존하는 방식이라 프로세싱 타임이 꽤 소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새 각광받고 있는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널프, 멀티뷰 스테레오 넷 등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센서들을 활용해서 실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프레임과 높낮이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브라켓이 달려있는 형태로 실험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반영하여 왼쪽 사진과 같이 가운데의 대형 화물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 하에 크기를 고려하여 정사각형의 범위로 프레임을 세우고 각각의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부착부들을 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계측 센서들은 화물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게 배치하였고 수많은 실험을 통해 퀄리티를 보장하는 센서의 최소 개수 및 종류, 물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위치 등을 확정짓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을 활용해 저희는 약 6개월 동안 수많은 실험들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화물 아바타 만들기 알고리즘을 확립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을 측정하게 되면 90도 간격으로 존재하는 4개의 포인트 클라우드와 6대의 비전 카메라를 통해 6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종의 센서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는 병렬적으로 알고리즘이 돌게 되는데요. 우선 포인트 클라우드의 경우 4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1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통합한 후 전처리 과정을 거쳐 3D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통해 메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의 RGB 텍스처 정보를 받아 메쉬 컬러 렌더링 알고리즘이 병렬적으로 돌게 되고, 이 정보를 받아 추후 색이 입혀진 메쉬와 점이 수집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히트맵 메쉬를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플로우는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종의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전처리하여 메쉬 리컨스트럭션의 주 재료로 만들어주는 센서 퓨전 단계와, 실질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최종 3D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3D 메쉬 생성 모델 단계입니다. 이 2가지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얻었던 경험들과 힘들었던 점들, 배울 수 있었던 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 퓨전 단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가지의 센서 페어인 3D 센서, 비전 카메라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3D 센서로부터 추출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축 정렬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은 각각의 서로 다른 카메라 위치에서 측정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실제 좌표상의 원점으로 이동시켜 하나의 공간에 매핑하는 캘리브레이션 기법입니다. 이때 실제 좌표상의 원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은 사진에서 보이는 체커보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체커보드는 유니크한 도형이 패턴화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고, 그중 특정한 모양의 원은 원점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센서들은 이 체커보드의 패턴의 특징을 파악하여 원점 매칭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하고, 오른쪽과 같이 서로 다른 4개의 센서에서 추출된 점들로부터 원점을 기준으로 통합된 최종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 카메라의 2D 이미지와 3D 센서의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캘리브레이션입니다. 2D, 3D 캘리브레이션이란 2차원 이미지의 평면상의 픽셀을 3차원 공간상의 점으로 매핑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또한 기존에 사용했던 체커보드를 활용합니다. 각각의 원근 맞춤이 필요한 2D 카메라와 3D 센서들의 페어를 선정한 후 각 센서 페어들 간의 체커보드의 다수의 이미지를 측정합니다. 이들 활용해 체커보드의 특징들을 추출하여 센서들의 원근, 방향, 각도, 물체와의 거리 등을 추정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점 기준의 각 센서들의 위치와 센서들 간의 위치 등을 추정할 수 있는 호모그래픽 매트릭스를 얻게 됩니다. 해당 파라미터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컬러가 없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RGB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컬러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의 캘리브레이션은 센서들 간의 위치와 센서가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각도, 높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각각의 센서들은 서로 다른 측정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센서를 맞추면 다른 센서가 틀어지게 되고, 다른 센서를 맞추면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센서들의 위치, 바라보는 각도, 높이 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다리를 타고 한 땀 한 땀 센서를 조정하여 실험을 해야 하는 고충들이 있었죠. 또한 센서들의 환경을 잘 맞춰놨다 하더라도 각각의 센서들의 페어별로 측정해야 할 사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의 경우 각 센서마다 최소 한 장 이상, 2D, 3D 캘리브레이션의 경우
각각의 센서 페어들 간의 원근을 로버스트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16장 이상의 측정 횟수가 필요합니다. 이 측정 횟수를 모든 센서 관점에서 보면 한 번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최소 196회의 측정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새로 구성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다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의 센서들마다 핸들링 방식, 체커보드 종류 등이 달라 캘리브레이션이 매우 번거로운 문제점 역시 저희는 해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간편하게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저희는 캘리브레이션 매크로 자동화 기능을 개발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두 종류의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체커보드를 하나로 통일하였고, 측정 페어들을 고정하여 코드화한 후 자동 시퀀스에 의거해 데이터가 측정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센서 퓨전이 끝나게 되면 센서 퓨전으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 과정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대형 화물과 똑같은 3D 메시를 생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알고리즘 기술 맵을 구상한 후 저희의 데이터에 맞게 커스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재료로 하는 뎁스 에스티메이션, 널프, 멀티뷰 스테레오넷 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3D 메시를 생성하고자 하였고,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여서는 시그널 처리, 딥러닝, 옵티마이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3D 메시 리컨스트럭션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에 커스텀하여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몇 사례에 대해 다음 장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뷰의 3D 씬을 생성하는 널프 알고리즘입니다. 널프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3D 관련하여 가장 핫하고 팬시한 알고리즘입니다. 한 물체에 대한 여러 각도로 찍은 다수의 사진으로부터 딥러닝 학습을 통해 새로운 뷰의 이미지와 3D 씬을 생성하게 되고, 이로부터 마침 큐브 알고리즘을 통해 3D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도 총 30장의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널프 알고리즘을 돌려봤지만 30장으로는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추정하기에 사진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뎁스가 제대로 산출되지 않아 최종 결과물을 보면 빨간 부분과 같이 아티팩트와 같은 부유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노란색 원처럼 메시들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볼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워터타입 메시를 생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널프 알고리즘을 저희 데이터에 적용하기에는 최소 30장 이상의 이미지가 필요하며, 이미지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계산 프로세싱 타임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저희가 맨 처음에 목표로 세운 최소한의 센서로 빠르고 정확하게 3D 오브젝트 생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이미지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알고리즘들을 앞으로 실험해보게 되었습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메시 리컨스트럭션 방법들은 알파 쉐입, 볼 피보팅, 포화송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많은 알고리즘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포화송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서페이스 내부의 점은 1, 외부의 점들은 0으로 표현하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사용합니다. 이 함수를 편미분한 값은
노멀 벡터와 유사하므로 서페이스 표면의 경계에서 노멀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 지점들로부터 표면을 구성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널 처리인 이 방법은 뎁스 파라미터에 따라 메쉬 품질이 달라지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뎁스가 깊어질수록 보다 정확한 메쉬를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를 가지고 포화송 리컨스트럭션을 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시각적으로 디테일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디케이터 함수에 근거하여 서페이스가 형성되다 보니 점의 밀도가 적은 아웃라이어나 노이즈 포인트 같은 경우는 특정 부분 이상이 자동 필터링 되며 노란색 부분과 같이 점이 수집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서페이스가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뎁스 파라미터를 높이게 되면 더 많은 점들을 반영하기에 결과적으로는 울퉁불퉁한 표면을 구성하고 계산 속도가 오래 걸립니다. 또한 저희 데이터의 경우 서로 연결되지 않는 non 워터 타입 메쉬 형태로 표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화성 리컨스트럭션의 경우 원래 물체와 근접한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부피를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워터타입 메쉬를 로버스트하게 생성할 수 있는 다른 알고리즘을 탐색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볼륨을 측정할 수 있는 워터타입 메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점을 포함하는 컨벡솔, 구 모양의 메쉬를 생성한 후 실제 포인트 클라우드와 근접하도록 메쉬를 깎아나가는 최적화 방법을 서치하였고 이 알고리즘들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알고리즘과는 달리 워터타잇이라는 특징은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피 오차가 5% 이내가 되도록 3D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터레이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객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이터레이션을 줄이면 실체를 제대로 시각화할 수 없게 되는 트레이드오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희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형 화물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워터타입 메쉬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말이죠. 그러다가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메쉬를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쉐이프넷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어 있는 딥러닝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쉐이프넷 데이터셋은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응되는 사람이 워터타입 메쉬 형태로 모델링한 메쉬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워터타입 메쉬 여부와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딥러닝 모델은 노이즈하거나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인풋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물체 외의 비정상적인 점들이 수집되었을 때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실제 모델링한 것과 같은 형태의 3D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학습된 딥러닝 모델에 인퍼런스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람이 작업한 3D 모델링 결과와 거의 근접하게 표현하는 3D 오브젝트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최적화나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론만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계산 속도가 타 알고리즘들에 비해 굉장히 빨랐으며 저희가 목표로 한 전체 알고리즘 계산 속도 10초 이내의 러닝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노이지한 포인트 클라우드와 워터타입 형태의 메쉬들로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파인 튜닝했기 때문에 표면이 균질하고 로버스트하게 워터타입 메쉬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죠. 해당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저희의 여러 실험체를 측정한 성능 결과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계속 볼륨의 오차가 5% 이내, 10초 이내의 계산 속도, 실사와 근접한 3D 시각화가 가능한 3D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딥러닝 기반 추론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부피 오차가 3% 이내이면서 총 계산 속도가 5초 이내로 3D 메쉬 모델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기술들을 어디에다가 활용할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당사는 공장 또는 물류창고 등에 화물이 적재되어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상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 디지털 트윈 내에서 물체들을 관리, 관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 모델링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공장 운영 및 창고 운영 시 운영자들은 저희의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부피값의 제공, 창고의 보관 용량의 계산, 해당 화물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현재는 이러한 작업 환경을 장비 설비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내부의 모든 습득 기술은 내재화하여 특허 등 지적 재산권화된 상황입니다. 이게 보기보다 간단하고 멋있어 보이실 텐데요. 하지만 이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데 거의 6개월이 넘는 시간들이 소요되었습니다. 비전 센서들은 자주 접해보았지만 생소한 3D 스캐너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작업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한 학계에서의 소타 모델, 팬시한 모델들이 저희 데이터에서는 통용되지 않기에 커스터마이징 작업과 다른 방법들을 리서치하는 과정들 역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우 단에서 각 센서들로부터 원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는 과정은 3D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원천 데이터가 3D 리컨스트럭션 모델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센서를 직접 조정하는 과정들을 통해 알고리즘의 결과를 극대화하는 데이터 획득 방법의 노하우 역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알고리즘들의 비교, 평가를 수행하면서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추후 여러 다른 유즈 케이스에 대해 개발을 진행할 때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